이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아버지가 9살 딸을 마구 때렸습니다. 아이 손가락에 지문이 안 보일 만큼 프라이팬에 손을 지지기도 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도망쳐 나온 아이를 주민이 발견해서 신고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겁에 질린 9살 초등학생을 데리고 편의점에 들어옵니다. 의붓 아버지의 학대를 피해 잠옷 차림으로 집에서 도망친 겁니다. 두 눈은 피멍으로 뒤덮였고 정수리는 찢어졌습니다. 손가락 대부분은 지문이 보이지 않을 만큼 심하게 데인 상태였습니다. 근데 양쪽 손을 보여주면서 자기 아빠가 뭐 찢었다고 그랬어요. 뭐 약도 뭐 못 바르겠나 봐요. 애가 너무 아팠다 해가지고. 겨우 응급처치를 마치고 배를 채운 뒤 경찰서에 갔습니다. 지금은 아동기관의 보호 아래 입원 치료 중입니다. 아버지는 경찰에서 학대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어머니도 폭행 혐의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세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을 안 들어서 그랬다. 그런 진술로는 불안 증세가 좀 있고 해서 조사 일정을 좀 미뤄달라는 거하고는. 아이는 2년 전 어머니가 지금의 아버지와 재혼한 뒤 계속 학대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학대는 이번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부모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구속영장 신청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위기 아동을 미리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학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경남 창녕에서 학대를 당한 9살 아이가 믿기 어려운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부모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평소 목줄을 채웠다고 경찰에 진술한 겁니다. 경찰은 집에서 쇠사슬과 파이프 그리고 프라이팬을 압수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9살 A양은 구조될 당시 온몸에 심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영양 상태도 매우 나빴고 또래보다 작았습니다. 학대가 오랫동안 이뤄졌음을 짐작케 합니다. 그런데 A양이 경찰 조사에서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부모가 자주 밥을 굶겼고 목줄까지 채웠다는 겁니다. 평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목줄을 채웠고 집안일을 할 때만 풀어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욕조물에 머리를 담가 숨쉬기 힘들어 죽을 뻔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경찰도 A양 집에서 목줄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 쇠사슬과 프라이팬, 막대기 등을 확보했습니다. 부모가 최근 담임교사의 가정 방문까지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양 담임교사가 교과서 등을 전하기 위해 세 차례나 집을 찾아갔지만 코로나 감염이 걱정된다며 만나지 않은 겁니다. 이후 담임교사가 50여 차례나 전화나 문자로 A양 안부를 물었지만 잘 있다고 둘러대기만 했습니다. 학교에서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간다 이러니까 만날 수는 없고 대문 앞에 놔두고 가라. 경찰은 의붓 아버지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내일 어머니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경남 창녕에서 부모가 9살 아이를 학대한 사건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가 면담한 상담원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라고 합니다. 부엌에 있는 프라이팬 그리고 쇠젓가락까지 아이에겐 무서운 흉기였습니다. 살기 위해 아이는 4층의 집에서 난간을 잡고 탈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뒤에 직접 아이와 부모를 면담한 상담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승주 기자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당시의 학대 상황을 보도합니다. 경남 창녕의 한 신축 빌라가 9살 A양 가족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A양은 가족과 함께 지내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꼭대기 다락방에 홀로 갇혀 지냈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때때로 목에 쇠사슬을 감아 베란다에 묶어 자물쇠를 채웠다고도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에 갈 때만 풀어줬다는 겁니다. 식사도 하루 한 끼가 전부였습니다. 지난달 29일 A양은 어머니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락방 창문을 열고 옆집으로 탈출했습니다. 건너편이 A양 집입니다. A양이 옆집으로 오기 위해선 이곳을 거쳐올 수밖에 없는데요. 5층 높이의 비타진 경사면을 맨발로 건너온 겁니다. 어른도 겁이 나 지나가기 힘든 곳입니다. 사무실로 쓰다 보니 문도 안 열어놓고 이래가지고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거의 뭐 목숨 걸고 온 거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옆집에 온 A양은 가장 먼저 컵라면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인기척이 나자 달아났습니다. 두려움에 도움을 요청하지는 못했습니다. 누룽지는 이제 먹다 만든 적이 있었고요. 짜파게티는 물만 받쳐져 있는 새거 그대로 그 상태였는데 이제 저희가 화장실 갔다가 나오니까
짜파게티를 들고 나간 거죠. A양은 경찰에 충격적인 사실을 더 털어놨습니다. 어머니가 200도 이상 열을 가열해 쓰는 글루건 접착제를 발등에 썼다는 겁니다. 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론 발바닥까지 찢었다고 했습니다. 의붓 아버지는 뜨거운 프라이팬에 A양 손가락을 찢었는데 그 이유가 믿기 어렵습니다. 지문을 없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A양은 말했습니다. A양은 구조 당시 골절의 빈혈, 눈 부위 멍과 화상 등 온몸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싫다며 부모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고도 말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학대를 하면서도 각종 양육수당은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법원이 다른 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로 떼어놓으려 하자 자해소동까지 벌였습니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이어서 구석찬 기자입니다. 그냥 학대 수준이나 애 죽이려고 했나 이런 생각이 애를 그 정도로 했다는 건 진짜 거의 악마거든요 진짜. 자녀를 학대하는 순간에도 부모는 각종 복지 혜택을 챙기기 바빴습니다. 신청한 출산 장려금 1,000만 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것 같다며 면사무소에 독촉한 겁니다. 저번 주쯤에 언제쯤 나오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전화. 둘째와 셋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며 양육수당도 신청했습니다. 내 자녀를 키우면서 매달 90만 원을 이미 수당으로 받았는데 이 양육수당을 더해 이번 달부터는 13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둘째와 셋째가 유아학비 대상자로 시설을 미이용하기 때문에 돈으로 받습니다. 어저께 신청 변경을 했습니다. 어제는 자해소동까지 벌였습니다. 나머지 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떼놓으려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들은 9살 딸이 평소 말을 잘 듣지 않아 훈육했을 뿐이라며 머리 등 신체 일부를 자해했습니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4층인 집에서 뛰어내리려고도 했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하던 경찰과 소방당국이 급히 막아 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인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회복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구체적인 학대 혐의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9살 A양과 아이의 부모를 직접 상담한 경남 아동보호기관의 정현수 상담원을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상담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무엇보다 아이의 상태가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 건강은 어떻습니까? 네, 아이는 오늘 병원에서 퇴원을 했고 비공개 시설인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온몸에 멍이 있는 상태였는데요. 지금은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고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예.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가 상담원님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한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이가 어떤 말을 하면서 그 말을 꺼냈던 건가요? 네, 아이가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였는데 저와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저에게 이제 살려줘서 감사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가는 차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많이 울컥했는데요. 아이 몸에 상처도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상태를 확인해 봤을 때 목에 그 상처도 있고 해서 아이 말에 더 신뢰가 가고 했었습니다. 네. 예. 목에도 상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목에 아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쇠사슬 자국이 있었고 저희가 상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외적인 상처도 있었지만 아이가 영양실조 상태였던 건가요? 네, 아이가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 며칠을 먹지를 못해서 굉장히 배를 고파하는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빈혈도 심해서 아이가 어지럼증을 많이 느끼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혈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수혈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예. 아이와 상담을 하셨는데요.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이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면서 점점 요 학대 상황이 더 심해졌던 것 같고 아이도 부모에게 더 맞을 것이 두려워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상황이 악화된 걸로 보입니다. 예. 온라인 학습은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온라인 학습도 아이 본인의
말에 따르면은 2, 3일 동안 본인은 했지만 그 이후에는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서 이걸 숨기기 위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부모가 대신했다면 학교도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못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아예 부모와도 면담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이 부모는 해당 학대에 대해서 훈육 차원에서 한 체벌일 뿐이고 본인들이 했던 잔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정을 하긴 했지만 본인들이 주로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다 부인을 하고 있어서 일부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전혀 말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이는 꾸준히 자기 그 학대 피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들리는 바로는 아이가 자기 몸을 스스로 학대했다 이런 주장을 부모가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상담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예. 아이 몸에 있는 상흔이라든가 여러 목에 있는 상처, 화상 자국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아이 스스로 했다고는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이가 이제 9세 아동인데 혼자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는 누구도 생각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끔찍한 학대가 갑자기 일어났겠느냐, 어떻게 아무도 이런 내용을 모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그 부분이 매우 궁금했고 아이에게 이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이가 이야기를 하기로는 친한 친구 몇 명에게만 부모에게 학대받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어른들에게는 더 학대받을 것이 두려워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런 사실을 긴팔이나 긴 바지 등을 입히면서 학교를 보냈기 때문에 학교나 주변의 어른들이 아이가 스스로 말하지 않은 이상은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혹시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아이의 학대를 알 수 있을 만한 다른 사람들이 집을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아이에게도 이 질문을 했었는데 아이는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들이 방문을 다 거절을 했고 그것 때문에 집 앞에까지 온 사람은 있지만 집 안으로까지 들어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도 이런 지속적인 학대에 당하다 보니까 많이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여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지는 못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남아동보호기관의 정현수 상담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는 스스로 탈출을 하고서야 부모의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고 지자체의 위기 아동에 대한 방문 관리가 끊어졌던 탓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생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조소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는 A양을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개학이 늦어지면서 A양이 다닌 학교에선 학대 상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담임교사가 50여 차례 집에 전화했지만 부모는 온라인 수업을 잘 듣고 있다며 괜찮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학교 측은 실제 생활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위기 아동으로 등록돼 관리 대상이었지만 코로나19는 이마저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감염 우려로 가정 방문이 중단되면서 A양의 멍자국을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난 5년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계속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진 지난 3월과 4월엔 줄었습니다. 집에만 있어야 했던 아이들의 피해 상황을 외부에서 알 길이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와 교사 등 아동과 가까운 신고 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4분의 1로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학대 위기에 처한 아동들을 찾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복지부, 교육부와 합동 점검팀을 꾸리고 다음 달 9일까지 학대 위기 아동 2,315명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조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경남 창녕에서 목숨을 걸고 맨발로 지붕을 건너 탈출한 9살 아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는 병원에 있던 2주 동안 몸무게가 5kg이나 불어났다고 합니다. 건강을 되찾고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만 한편으론 그동안 얼마나 못 먹었으면 2주 동안 이렇게 몸무게가 불어나나 안타까움이 앞서는데요.
전문가들은 가족들이 아이를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먼저 배승주 기자입니다. 9살 A양이 구조될 당시 체중은 25kg입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몹시 말라 있었습니다. 빈혈이 심해 수혈까지 받았습니다. A양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던 2주 동안 체중이 5kg이 불었습니다. 지난달 29일 목숨을 걸고 지붕을 건너 옆집으로 탈출한 아이는 가장 먼저 굶주린 배부터 채웠습니다. 누룽지는 이제 먹다 만든 적이 있었고요. 의붓 동생들은 상담 과정에서 A양이 쇠사슬에 목이 묶여 있었던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머니는 황당한 해명을 했습니다. 아이들이랑 뭐 강아지 놀이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부모가 뭐 목줄을 채워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의붓 동생들은 또 A양을 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똑같이 A양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는 A양을 가족 구성원으로 보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어쩌면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모의 태도를 보고 자란 아이들까지 결국 다 동일시를 하는 그런. 가혹한 학대로 온몸이 상한 곳이 없던 A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쾌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의들은 두려움을 회피하는 일종의 방어 기제로 보고 있습니다. A양은 어제 퇴원해 아동 쉼터로 옮겨졌지만 화상을 입은 상처는 여전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자해 소동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A양 부모를 이르면 내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